우리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진실한 내면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 동안 억지로 웃음 짓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우셨나요? 문득 밀려오는 그 깊은 피로감과 원인 모를 억울함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거칠고 매서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지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요, 4가지 대표적인 수면 자세를 통해 숨겨진 성격의 비밀을 파헤치고 타인의 교묘한 조종 패턴으로부터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낼 구체적인 심리 방어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철저히 계산하며 하루를 보내지요. 그러나 의식이 스위치를 끄고 무의식이 깨어나는 밤, 우리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침대 위에서 취하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뇌의 깊숙이 각인된 방어기제와 성격적 특성이 시각적으로 발현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일상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변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지만 어떤 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죠. 낮 동안 우리는 그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무거운 방파제를 겹겹이 세워둡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무거운 방파제를 기꺼이 허물고 가장 편안하고 본연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지요. 이와 관련해 2003년 영국의 크리스 이지코프스키 교수가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그들의 평소 성격을 교차 분석한 것이죠. 밤이 깊어진 고요한 실험실. 연구진의 모니터 앞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불안한 듯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는 사람부터 굳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까지 수면의 형태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연구진은 이 관찰을 통해 수면 자세와 내면의 심리 상태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본격적으로 마음의 렌즈를 들이대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취하는 태아형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옆으로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한껏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죠. 이 대목에서 털실 뭉치를 꼭 끌어안고 웅크린 고양이 아이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지코프스키 교수의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전체의 41%가 이 태아 자세로 잠을 잡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자세를 취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심리학에 따르면 이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은 겉보기에는 무척 단단하고 독립적인 척하지만 실제 내면은 한없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여린 감수성을 지녔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굳게 닫혀있지만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아형 자세. 이는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숨겨진 본성을 파고드는 다크 심리학의 원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형 수면자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교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너는 원래 남을 잘 챙기는 착한 사람이잖아 라는 식의 은근한 프레임을 씌우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버리고 말죠.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지독한 피로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조종자들은 태아형 사람들의 여린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용하려 듭니다. 낮 동안 곤두섰던 방어기제가 밤이 되어 무의식 속에서 몸을 둥글게 많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내장,
기관인 심장과 복부를 지켜내려는 뇌의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웅크리고 자는 당신이 결코 못나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뇌의 치열하고 눈물겨운 사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통나무형입니다.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긴 둥근 나무처럼 옆으로 누워 두 팔과 다리를 몸에 바짝 붙이고 꼿꼿하게 자는 자세죠.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곁눈질을 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상상해 보실까요? 전체 응답자의 약 15%가 이 자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분들은 대체로 성격이 느긋하고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며 낯선 타인에게도 쉽게 호의를 베풀고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깊은 안정감을 느끼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중시하며 갈등 상황을 매끄럽게 피할 줄 아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되새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통나무형 자세. 내 마음을 지켜낼 심리방어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도 섬뜩한 심리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통나무형 사람들은 타인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크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의 맹점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무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짙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던지는 악의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은밀한 사회적 세뇌에 매우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속으로는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외치면서도 대세를 거스르거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인내하는 편을 택합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며 둥글둥글하고 쿨한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속고 가장 깊게 상처받는 유형이기도 하죠. 낮 동안 타인의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이 밤이 되어서도 꼿꼿한 수면 자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렌즈가 타인만을 향해 있다면 이제는 그 초점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일명 자유낙하형입니다. 엎드려서 베개를 꽉 끌어안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채 자는 역동적인 모습이죠. 마치 아득한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떨어지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거센 바람을 가르며 낙하하느라 볼살이 펄럭이는 펭귄 캐릭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약 7%의 사람들이 이 독특한 자세로 잠을 청합니다. 이지코프스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낙하형 사람들은 겉보기에 매우 외향적이고 활기차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일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들의 화법은 대체로 거침없고 통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비치곤 합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시선으로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실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극도로 취약한 유리 멘탈의 소유자들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은근히 찌르거나 통제력을 빼앗으려 하면 억눌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날카롭고 무섭게 방어기제를 폭발시키죠. 큰 소리를 치며 센 척하는 것은 사실 뇌의 편도체가 극심한 위협을 감지하고 보내는 애처로운 구조 신호에 불과합니다. 베개를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리는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 닻을 찾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평가 한마디에 얽매여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소가리를 하는 참으로 여린 영혼들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까칠하게 굴 때는 그날 선 가시에 상처받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을 먼저 바라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버게를 꽉 끌어안고 엎드려 자는 자유낙하형.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닷을 찾으려는 여린 영혼들입니다. 네 번째는 넓은 바다를 여유롭게 유영하듯 등을 대고 누워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불가사리형입니다. 화면 너머로 만세를 부르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 불가사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세는 오직 5%의 사람들에게서만 관찰되는 비교적 희귀한 유형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불가사리형 수면자들은 그야말로 천사 같은 성품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타인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들어주는 훌륭한 경청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앞장서서 돕는 이타적인 성향을 자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때 더 큰 편안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다크 심리학의 냉정한 관점에서는 이 눈부신 이타심이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선의를 착취하는데 특화된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불가사리형 사람들을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의 무례한 부탁조차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 라는 과도한 책임감과 항상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회적 세뇌가 족쇄처럼 결합되어 자신의 남은 에너지마저 바닥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자처하고 맙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울 때 두 팔을 무방비하게 벌리는 이유는 온몸의 긴장을 풀고 누군가를 온전히 끌어안거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려는 무의식적 습관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만약 매일 밤 이 자세로 주무신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타인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전에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창고부터 따뜻하게 채우지 않으면 결국 가장 먼저 부서지고 쓰러지는 것은 소중한 당신 자신일 테니까요. 잠깐, 저는 동쪽에서 잠들어서 분명히 서쪽에서 깨어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는 동안 180도 회전하여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유쾌한 만화 캐릭터처럼 밤새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며 온 사방을 굴러다니는 분들 말이죠. 일명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스스로의 역동적인 잠버릇이 떠올라 미소 지으셨다면 혹은 내 곁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영상을 보며 아, 나는 어떤 자세로 자더라?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나를 알아가는 훌륭한 첫걸음이 됩니다. 뇌과학과 수면 심리학에서 이렇듯 수면 중 몸부림이 심한 현상은 단순한 신체적 뒤척임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낮 동안 철저히 억압되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감정들이 이성이 마비된 무의식의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뇌는 수많은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분노, 억울함, 슬픔 등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이 사라진 밤이 되면 뇌의 편도체가 그동안 쌓여 부패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신체의 격렬한 움직임을 통해 밖으로 배출해 내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웅크리든 꼿꼿이 굳어있든 엎드리든 온몸을 던져 굴러다니든 이 모든 수면 자세들은 타인의 조종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켜내려는 눈물겨운 훈장입니다. 낮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방파제를 세우고 마음의 렌즈를 조율하며 버텨냈으면 잠들어서까지 그렇게 온몸으로 자신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잠자는 자세는 당신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찌르려 할 때, 혹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마음을 통제하려 할 때 그들이 만든 거짓 프레임에 갇혀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들의 문제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작고 쉬운 행동 하나를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이불을 덮은 뒤 스스로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 안으며 딱 3번만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걸로 충분하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상처받고 웅크린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세로 웅크리고 뒤척이며 이 거친 삶의 무게를 묵묵히 함께 견뎌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곳, 마음 심리가 언제나 당신의 고요한 밤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당신만의 자세로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